네, 안녕하세요. 박근봉입니다. 네, 저는 오늘 Distributed Representation of Sentences and Documents라는 논문을 발표할 거고요. 덕트백으로 알려진 논문이고요. 그래서 월트백을 쓴 이제 구글의 미콜로브가 이제 후속으로 내놓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2014년 논문이고요. 내용은 이제 월트백에서 간단하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요, 저는 계속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에서 이제 추천 엔진 쪽을 계속 맡고 있는데, 추천 엔진을 만들다 보면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통은 어떤 컨텐츠나 이제 우리가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쌓이기 전, 예를 들면 이제 반응 이력이겠죠, 주로.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어떤 유저한테 선택을 받더라라는 데이터가 쌓이기 전에 그때에 추천할 수 없는 문제를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컨텐츠 태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사람이 이 컨텐츠는 뭐에 관한 컨텐츠다라는 것들을 좀 태그를 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 기간 동안에는 메타데이터에 의존을 해가지고 추천 엔진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컨텐츠 서비스냐에 따라서 이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결국 계속 아카이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물론 유튜브에서 중요하긴 한데 어떤 검색 기반이나 어떤 아카이브가 계속해서 되는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덜 중요하고요. 혹은 네이버 메인이나 아니면 저희 캐시슬레드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컨텐츠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 이런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그게 왜냐하면 뭔가 그 데이터가 쌓일 기간을 길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메인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저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조금 낮은 성능의 추천 엔진이 돈다라는 게 사실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서는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텐츠 태깅이나 혹은 사람 손으로 이제 추천 엔진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없게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제 다른 힘을 좀 빌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서 유사도를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반응 이력이 있었던 어떤 성별 연령 시간대에 이런 컨텐츠가 잘 반응하더라라고 했던 반응 이력이 있던 문서와 이제 새롭게 온 그런 지금 그 쌓여있는 데이터가 없는 문서 간의 유사도를 비교해서 이 그 컨텐츠는 어느 유저한테 타겟팅을 해야 되는가를 판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서 유사도를, 컨텐츠 유사도를 좀 평가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컨텐츠 인베딩 혹은 다큐멘트 인베딩을 좀 쓴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이 이 컨텐츠 인베딩, 즉 다큐멘트 인베딩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좋은 논문이긴 한데 조금은 그 설명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발표 자료나 블로그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월트백의 후속 버전이고요. 닥투백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장 분석을 위해서 문장 혹은 어떤 센텐스 혹은 패러그래프 혹은 어떤 다큐멘트의 인베딩 방식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월트백과 유사한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트백도 왜 스킵그랩이랑 그 시보 두 개의 모델을 제안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PVDM 모델과 PVD보 모델 두 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의 문제 정의는 앞서 말씀한 거랑 비슷하게 문장, 문단 혹은 문서의 특징을 캡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피처를 캡처할 수 있는 인베딩을 좀 새롭게 인베딩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베딩을 통해서 어떤 그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을 시켜보겠다. 이런 문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월투백을 리캡하고 지나가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발표 때마다 월투백을 계속
설명을 했었어서 뭐 길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주로 단어가 출현하는 위치 기반으로 단어를 학습시킨다는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스킵그램은 어떤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주변의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이 예측 모델을 돌림으로써 각 단어들이 유의미한 임베딩을 가지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맥스를 써서 구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 어떤 의미나 문법이 잘 캡처된 그런 임베딩이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덕투백에 대한 간단한 모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모델이고요. PVDM 모델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월투백이 어떤 주어진 단어들, 이 단어들의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뒤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월투백이랑 똑같아요. 월투백이랑 똑같은데 앞에 이런 패러그래프 매트릭스, 패러그래프 임베딩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들은 다 똑같고 이 부분만 다른 거죠. 이 부분만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예시로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주어졌다고 하죠.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 월투백 할 때는 이거를 다 나눠가지고 일단 딕셔너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주어지게 되고 지금은 그냥 그 띄어쓰기로 워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5개의 워드로 딕셔너리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장도 딕셔너리를 만들면 첫 번째 아이디로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단은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요. 그래서 임베딩을 이거는 각각 임베딩 사이즈가 다릅니다. 다른 그 도메인에서 존재하는 임베딩이고요. 그래서 파라그래프 임베딩도 이런 사이즈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워드 임베딩도 이런 사이즈로 각각 다른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도메인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임베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풋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파라그래프 임베딩이죠. 파라그래프 인풋이 들어가고 나는 배가 고파서 지금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그럼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블은 밥을이 되겠습니다. 이거 3개와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밥을을 예측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밥을 이제 슬라이딩을 하죠. 하나 더. 그리고 그 다음은 먹었다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을 다시 아까 바꿨던 딕셔너리로 바꿔보면요. 네. 이렇게. 아까 D1, 그 다큐멘트 임베딩이었죠. 그 패러그래프 임베딩 D1이 존재하고, 워드 벡터들이 들어갔을 때, 이 레이블을 맞추는 거고요. 다시 데이터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풋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레이블 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 값과 이제 여기서 프리딕션 한 값에 그 로스를 구해가지고 SGD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학습이 어떻게 되는가, PVDM 모델에서 학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인퍼런스, 프리딕션이나 그 인퍼런스는 어떻게 하는가인데, 여기서 인퍼런스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모르는 문장에 임베딩을 제너레이트 하는 게 인퍼런스겠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 있는 워드 벡터들 혹은 뭐 어떤 소프트맥스의 그 웨이트들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아까 학습됐던 거에서 변하지 않고 픽스가 되고요. 인퍼런스 때는 새롭게 들어온 패러그래프의 임베딩만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때도 똑같이 이제 로스를 구해가지고 SGD를 통하게 되고요. 다만 업데이트만 이쪽 임베딩만 업데이트 된다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문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특정 길이의 특정 차원의 임베딩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모델은 PVDIVO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유사한데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이제 인풋이 그 워드들과 패러그래프가 존재했다면 지금은 이제 패러그래프가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올 이제 단어들을 프리딕션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예로 들면 계속 인풋은 안 바뀌어요. 인풋은 그 패러그래프 임베딩이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 이제 정답생만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장점은 일단 이거를 돌리고 나면 워드 벡터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진짜 원하는 그 다큐멘트 벡터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교적 빠르기도 하고 그 저장 공간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대신에 앞에 그 PVDM 모델에서는 이것만 돌리면 워드 벡터도 생성되고 패러그래프도 생성되다 보니까 만약 워드 벡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PVDM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아까 PVDM 모델이나 PVD보 모델을 따로따로 하나씩 쓰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합쳐가지고 컨캣해서 많이 쓴다고들 합니다. 네, 그래서 성능을 보면요, 주로 이거는 이제 센티멘트, 감정 분석의 감정을 어떻게 나누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맞추는 그런 셋에서는 굉장히 이제 낮은 에러 레이트를 보이고요. 파인 그레인은 이제 그냥 좋다 싫다가 아니고 뭐 매우 좋다, 매우 싫다처럼 좀 잘게 나눈 셋에서는 뭐 이 정도의 에러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제시했던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더라라는 거고요. 뭐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 분석에 관한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왔고요. 이제 이거는 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예요. 정보 검색에 관한 그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그 쿼리가 주어졌을 때 이 쿼리가 어떤 문장에 관한 건가, 이제 상위 이거와 이제 그 일치되는 그 문서는 어떤 것인가를 찾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낮은 에러를 보이면서 정보 검색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 외의 발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뭐 이건 보면 당연하지만 PVDM이 PVD보다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PVDM이랑 PVD보를 일반적으로 그 컴비네이션에서 쓰는데 컴비네이션 하는 방법이 썸보다는 그냥 컨캣하는 게 성능이 일반적으로 낮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5에서 12 사이로 잡는 게 좋고 이거는 계속 그 태스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튜닝을 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간단하게 써볼 수 있고요. 젠심에 구현이 돼 있고 젠심의 지금 튜토리얼 여기 링크에 있는 걸 제가 몇 개 스크린샷을 찍어 왔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뭐 테스트 데이터도 있습니다. 리코퍼스라는.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여기서 약간 특이할 점은 태그드 다큐멘트라는 구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젠심에서 돌기 위해서 태그드 다큐멘트로 바꾸는 어떤 API도 다 제공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드 다큐멘트로 바꾼 다음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docback 써가지고 메타데이터들을 좀 넣고 모델 생성하고요. 그리고 어떤 코퍼스, 아까 만든 코퍼스로 보캐브러리 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트레인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을 돌리면 그 docback이 완성이 되고요. 사용할 때는 아까 만들었던 모델에 인포 벡터를 해서 여기에 문장을 이렇게 단어 단위로 잘라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그 다큐멘트 임베딩을 리턴해주는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월트백이랑 굉장히 유사한 아이디어로 다큐멘트나 센텐스나 어떤 문단 단위까지도 임베딩이 가능하게 됐고요. 성능도 꽤나 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젠심이나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